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도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양지수 모두 다 단기 최저점을 또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최저점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할 때는 우리가 바닥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 역시도 계속해서 좀 순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좀 주도 섹터 없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간밤에 미국이 증시가 좀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현재 커플링 현상이 아니라 디커플링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오늘 시장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이 디커플링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를 본다면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가입니다. 그죠? 유가는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역시도 간밤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가 부분이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부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3.27%나 상승을 했고요. 또 이제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지금 2bp나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악재 해소가 정확히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려감은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다음 달 7월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도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미국과는 왜 다르게 가냐면은 결국에 이제 환율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지금 달러 환율을 좀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10년 주기로 봤을 때 거의 역사상 최고치죠. 10년 이래에. 그래서 지금 1296원인데 이건 거의 지금 10년 만에 처음 보는 정말 이례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좀 강세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특히 이제 신흥국들에 있는 자금들이 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미국 달러로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들이 있죠. 미국 오르면 우리나라도 오른다. 그게 이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강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화폐 가치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화폐 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피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가치주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이지만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화학주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업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화학주는 말할 것도 없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으로 좀 사업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떠한 그런 차세대 주도 섹터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게임주 같은 어떤 성장주들보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는 좀 할인율은 높아져 있지만 미래 가치는 높은 이런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업종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섹터지만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또 이제 잡았는지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장에 하락을 하고 있는 장세에서도 저희는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좀 전보다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료가 강하고 당일 이슈 있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가 지금 노을입니다. 그래서 포착 시간이 9시 54분 40초고요. 포착 가격이 9,050원, 장중 최고가가 1,200원입니다. 그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이 오늘 12.71%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6월 15일 수요일에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이 포착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6월 15일에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이제 랭킹 1위 종목에 상위 랭크가 되어 있었고 이제 상승 초입기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15일에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후로 오늘 고점까지 약 32.95%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가로만 봐도 약 23%라는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날 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지금 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20% 이상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6월 15일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시장이 좋았느냐를 본다면은 당연코 아니죠. 계속해서 하락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과는 별개로 개별 종목으로서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종목을 6월 15일경에 포착을 이미 했었고요. 그때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개별 이슈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을을 보시면은 상승 예측 빅데이터 여전히 최상위권에 있죠. 외기 점수는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외기 점수가 뭐 8점, 9점, 10점 이런 종목들도 허다한데 현재 외인 기관들이 빠지고 있음에도 40점이란 점수는 시장 대비했을 때는 나름 양호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예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팜스토리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보셨죠. 뭐 사료, 비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팜스토리보다 미래생명자원이 힘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팜스토리나 이제 그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곡물값이나 사료값 생각보다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곡물 재앙이 또 현실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이제 수출을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품 지수, 곡물 지수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유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흑해 운항을 또 막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서도 쌀, 설탕, 밀 전부 다 지금 수출을 제한한 상태고요. 게다가 지금 태국까지도 쌀 수출 가격 인상에 또 담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한테는 좋겠죠. 그만큼 마진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가 이제 곡물 항구를 이제 개방을 할 것으로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특히나 이제 전쟁 역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되고 또 러시아가 또 항구 개방을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냥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러시아랑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죠. 협상이 좀 진전이 있게 되면은 이제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좀 하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은 테마적인 것들을 아직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테마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이제 6월 15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은 개별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적자였다가 올해부터는 대박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편입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의료기기 이제 진단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카트리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도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카트리지를 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용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어떤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진단 장비를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소진율이 높고 회전율이 빠르죠. 그리고 그만큼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득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진이 높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상승을 이뤄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세 종목 정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일 안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상승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